어느덧 400경기 출전에 다가서고 있는 손흥민. 토트넘 역사에서 크리스 후튼을 제외하면 외국인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This is an era now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서영욱입니다. 최근에 영국 언론에서 굉장히 국내 팬들의 눈길을 끌었던 그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지금은 손흥민의 시대다. 이런 기사가 현지 정론지에 실렸다 이래가지고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며칠 됐어요. 뉴캐슬전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또 근무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다른 곳에서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다뤘었는데 좀 다른 곳들도 있고 뭐 안 다른 곳들도 있지만 거기에 약간 다뤄지지 않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약간 보강을 해서 해당 기사 내용을 일부 여러분과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손흥민의 시대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뭔가 뽕이 찰 것 같은 멘트인데 요게 영국 최고의 정론지 그리고 축구 관련해가지고는 저널리즘 쪽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가디언지에서 그것도 굉장히 베테랑 기자가 요 기사를 썼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뭔가 좀 기분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소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경기가 10일 토요일에 있었고 가디언이 이제 이 신문에 여기 실렸다게 나왔는데 사실 가디언은 일요일에는 발간을 안 합니다. 가디언은 옵저보라고 주말판을 일요일자로 주말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가디언에 실린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면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지면은 아니고 온라인에만 해당 기자가 블로그 형식으로 자기 그 온라인 컬럼 형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뭐 신문기사 아니고 블로그였어? 하실 수 있는데 뭐 요즘은 사실 뭐 어디에 실느냐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죠. 네, 뭐 종이에 나왔든 뭐 온라인에 썼든 결국 중요한 거는 어디에 실렸냐가 아니라 누가 쓴 글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찬란한 컬럼을 손흥민 선수에게 헌사를 바친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영국 정론지 가디언의 바니 로나이라는 기자입니다. 좀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토트넘 전문 기자들의 이름 또는 빅클럽 전담하는 이적설 많이 보도하는 기자들의 이름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적 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외신이 많이 소개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름들은 좀 상대적으로 친숙한데 뭐 그러니까 해당 클럽을 밀착 취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름을 자주 접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뭐 골드 기자나 뭐 킬패트릭 기자 같은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 기사를 쓴 이 로나이 기자는 가디언지 스포츠국의 수석 기자입니다. 그리고 축구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종목에 걸쳐서 두루 스포츠를 다루는 데스크급 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축구를 주로 씁니다. 워낙 영국이 축구의 나라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데일리 베이스로 매번 현장 가서 경기장에서 뭐 경기 스트레이트 기사 쓰고 리포팅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뭐 깊이 있는 글을 쓰는데 주력하는 그런 베테랑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넷플릭스 드라마 대본도 썼더라고요. 레드존이라고 무려 샘 맨데스 감독 제작으로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엎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안 나왔어요. 네, 진행이 되다가 아무튼 그리고 이제 스포츠 저널리스트 협회가 주는 2019년 영국 최고의 축구 기사상을 받았던 분이고 2018년과 2022년에는 FSA라고 하는 풋볼 서포터즈 어소시에이션 영국 축구 풋볼 서포터즈 협회가 주는 영국 최고의 축구 기사상, 축구 기자상 그리고 팟캐스트상 이렇게 휩쓸었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나이 기자 개인으로는 런던 태생의 런던 태생이고 런던 연고 클럽인 미러의 서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지지 성향이나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스포츠 글쓰기를 하고 때로는 스포츠 아닌 쪽 글쓰기도 하고 저널리즘 활동을 굉장히 좀 폭넓게 하는 아무튼 뭐 축구 그 팬들 사이에서도 현지 서포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의 프로필을 쭉 나열을 했냐면 낯선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물론 골드 기자가 쓸 수 있고 뭐 킬패트릭 기자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트넘을 계속 출입하고 토트넘 팬들하고 주로 이제 소통을 하는 토트넘 전문 기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국을 전체를 관장을 하는 어떤 스포츠 담당하는 이 베테랑 기자가 썼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더 의미가 있게 봐도 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글이길래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었느냐. 뭐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 번역본으로 좀 짧게 앞부분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외신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구문도 좀 어렵고 약간 좀 네,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짧게 쓰는 방식의 스포츠 기사랑은 조금 다르게 상당히 에세이 형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제목 손흥민이 내면의 NG 분노를 내뿜으면서 트리피어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 이 제목도 좀 어려워요. 예, 채널스 이게 이제 그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윙어들의 움직임을 보통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아무튼 NG 감독의 앵거라는 게 이게 어쨌든 지난 경기 최근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손흥민 안에 잠재되어 있던 팀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네, 트리피어를 향해서 쏟아부으면서 트리피어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 정통 레프트윙 포지션에서 지쳐있던 뉴캐슬의 측면을 부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상당히 좀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의 시작이 경기 끝난 직후 하프타임 그 전반전 끝난 직후 그 하프타임에 이 기자가 목격한 그런 풍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하프타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떠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가슴에 배지를 달거나 관중들을 대하거나 주심에게 따지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다. 손흥민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뉴캐슬 페널티 지역에서 양쪽 무릎에 손을 얹은 채 허리를 굽히고 30초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전반 43분 손흥민은 자기 진영 10여 미터 지점에서 공을 넘겨받은 뒤 마치 권투 선수가 스피드볼을 때리듯 잔디를 밟으며 볼을 몰고 질주했다. 공을 가진 선수가 자신에게 따라붙는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드리블하며 달리는데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드문 일이다. 손흥민은 스피드가 나쁘지 않은 루이스 마일리를 따돌린 뒤 40여 미터를 달려 옆으로 패스했다. 히샬리송의 슈팅은 살짝 벗어나고 말았다. 그때 토트넘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 두 골을 바뀐 포지션인 레프트 윙 자리에서 모두 만들어냈다. 숨통이 터질 것 같은 전반전에 키에란 트리피어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셈이다. 후반 38분으로 빨리 감기를 해보자. 패스트포워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9번 공격수 역할을 맡은 손흥민. 이번엔 중앙으로 경쾌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보인다. 두브라부카 골키퍼가 손흥민을 넘어뜨렸고 손흥민은 공을 페널티 마크에 놓은 뒤 구석으로 강하게 때려 넣어 4대0을 만들었다. 경기는 4대1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다. 여기서 숫자를 따져보자. 손흥민은 이제 31살이고 토트넘 9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넣은 골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10골 4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어느덧 400경기 출전에 다가서고 있는 손흥민. 토트넘 역사에서 크리스 후튼을 제외하면 외국인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This is an era now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간 오글거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읽어본 이유는 글이 좀 굉장히 내용이 좋고 그러니까 공들여 쓴 기사고요. 뒤에 내용이 더 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뭐 기사화도 됐고 많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This is an era now 여기 손흥민 이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새 장을 열었다 뭐 이런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흔히 나오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역사에서 크리스 후튼을 제외하면 외국인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이다. 난 브리티시 플레이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크리스 후튼도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영국 섬 큰 섬 이게 두 개 있는 여기에서 국가는 두 개죠. 축구에서는 이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요 네 개 팀으로 나눠서 참가를 하고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섬에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그 영토는 아일랜드라고 아예 다른 나라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 크리스 후튼조차 영국 태생입니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났고 사실상 영국 섬 바운더리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브리티시이기는 하지만 국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상 영국 섬 밖에서 온 이방인 가운데에서 손흥민이 이미 역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가장 많은 골 이미 뭐 이 수치로 봐도 토트넘에서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의 의미 그리고 토트넘에서 레전드의 의미 이런 것을 재정립하는 그리고 앞서서 쭉 그 뉴캐슬전에서의 풍경들을 이렇게 나열했던 것도 그 행간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손흥민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팀이 부진해 있을 때 팀을 부진해서 건져내는 구세주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이 팀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 지금의 토트넘은 손흥민으로 다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기사가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뭐 다른 기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전담 기자랑 다른 것은 뭐냐면요. 전담 기자들은 자기 팀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에게 할당된 기사량 중에서 이제 하나를 할당을 해서 쓰는 건데 이런 그 올해의 기자상 그리고 베테랑 기자, 시니어 칩 기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를테면 지금 잉글랜드 축구 시즌에서 가장 자신이 마음이 가는 아니면 지금 이건 꼭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재, 인물, 이슈를 골라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1차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골라서 쓴 기사를 네,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멋진 문체로 손흥민을 칭송하는 데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사가 좀 많이 알려졌고 내용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를 그래도 혹시라도 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서 네, 좀 다뤄봤고요. 약간 오글거리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을 해도 손흥민 선수는 정말 네, 대단한 것 같고 이제까지 네, 어떤 비유럽 선수,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뭐 이런 정도의 미디어 대접이나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올 시즌에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평가가 더욱더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풍경들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네,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